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2월 16일 1일 브리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해제 효과 한 달짜리 혹은 역효과. 자, 110 대책. 자, 분담금 70%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막 나타나고 있죠. 110 대책 그 효과가 없더라. 심지어 오늘 서울에는 12억짜리 분담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짜리 효과는 뭐냐? 신생아 특례. 이거 언론빨이지 실제 대출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음이 밝혀졌죠. 조선비즈에서 나온 뉴스 바닥 탈출 신호 꿈틀대는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 그래서 이 효과가 저는 한 달짜리밖에 안 되겠구나. 음, 참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류세이나 4월까지 총선 이후로 모든 시계를 다 돌립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을 현 상태만 유지하자. 근데 부동산 시장 대책 나왔는데 약발이 듣지 않는 것을 보니 야 그때까지도 힘들겠구나. 그러면 총선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야 떨립니다. 떨립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5년 새에 4배 더 내라니 재건축 분담금 110 대책 나오자마자 재건축 이제 희소성은 사라졌습니다. 전국의 노후주택이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20%나 돼요. 전체 아파트 수 중에서. 이거 언제든지 간편하게 재건축할 수 있게 해줄게. 희소성이 완전히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전세대출 투자 소득 따진다. 전세대출 DSR 도입되면서 갭 투자는 끝났다. 저는 이것을 똑같이 봅니다. 투자는 끝났다. 투자자라고 하면 이 갭 투자죠. 예, 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이 갭 투자자가 대다수인데, 이 끝났다, 투자 끝났다. 답이 안 나오죠. 분명 이것도 총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다중 채무자,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다중 채무자라고 하는데요. 450만 명입니다. 450만 명. 전국에 부산의 아파트 몇 개? 93만 개. 전국의 아파트 몇 개? 1,500만 개. 뭐 일반 주택까지 포함하면은 뭐 한 500만 개 정도 더 한다고 쳐도 한 2천만 개 된다고 치면요. 5집 중에 한 집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5집 중에 한 집은. 유주택자 비율 60%죠. 60대 무주택자 40이죠. 사실상 내 돈이 아니더라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50대 50입니다. 무주택자들 집값 많이 오를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떨어질 때 야 이제 좀 떨어져서 좀 살만한가 싶어지는데 부산은 아직까지 별로 떨어진 느낌 그렇게 많이 떨어진 느낌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희망을 좀 가져볼만 하는데 자꾸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점점 그 효과가 사라지죠.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해줄 때 그 효과 3개월 갔어요. 대선 이후에 그 효과가 3개월 갔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대책이 나와도 한 달을 넘기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그만큼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집을 살까 말까 재고 있는 사람들이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지 딴 사람들은 이렇게 뭐 글 쓰고 이럴 의욕마저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끌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 사람들이 뭐 알고 있겠습니까? 뉴스에서 맨날 이렇게 부추기니까 서울 아파트 꿈틀, 뭐 꿈틀, 내도록 꿈틀, 꿈틀이도 아니고 계속 꿈틀거린다고 회사니까 불안한 마음에 끌려서 샀던 사람이죠. 그나마, 어, 그나마 뭐 대출도 땡기고 이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DSR 비율 70% 이상 되는 사람이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내 집이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집은 아닙니다. 혹이라도 사신다면 좀 난 아예 빚 없이 살래.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고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면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기 소득에서 한 20% 정도 하면은 요거는 베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빚을 내고 살면 요것도 양호합니다. 근데 난 절반을 빚을 내고 살래. 집값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절반의 빚을 내고 살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쿠팡 알리 지원 사격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쿠팡이 지원 사격 할 때 바로 안 되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거쳐서 하셔도 되는데 네이버 크게 번거롭진 않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지원 부탁드릴게요. 매도 물량 금요일 증가하는 금요일 다시 원래 패턴대로 돌아왔습니다. 연초보다 4% 정도 늘어난 상태. 전세 물량은 연초 대비 거의 한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월세 물량도 연초 대비 줄었고요. 전체 임대 물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게 절대치가 요 수준보다 많으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적정보다 한 50%, 60%는 여전히 임대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 못 구한다, 뭐 경쟁한다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거래량 113건으로 신고되었는데요. 오늘 하루치 거래량을 보고 야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또 계시겠죠? 아니더라 아니더라. 자, 요 1월 거래량 꿈틀하면서 다시 요 정도 사이에 거래량이 나오더라는 거죠. 예. 11월 거래량 정도 수준이라고 말해야 되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거의 다 마무리 다 되었거든요. 그럼 서울 기준으로 이 수준까지는 안 되죠. 10월 수준까지는 안 되고요. 요 두 개 사이 정도의 거래량 수준으로 나와준다.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자, 효과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신생아 효과 까만색 시뮬레이션이죠. 제가 해놓은 거.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 집계되고 있는 거죠. 여기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계속 오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요 거래 건수는 여기에 한 110건, 여기에 한 100건, 210건이 플러스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 근데 여기 합계치는 보면 160으로 합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아 오류가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요 정도 거래 수준이면은 양호하지 않습니다. 양호하지 않습니다. 이 2월에 거래량 추가되고 있는 속도가 전주 지난달 같은 날짜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여기 거래량이 시원찮네. 다시 12월 수준 거래량 수준이 다시 1월 달에 거래량은 작년 10월 수준으로 꿈틀. 그렇다면 2월의 거래량은 다시 작년 12월 수준으로 움찔.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정도 같습니다. 자, 그래도 거래 가격 나타나는 부분 좀 이게 미완성이에요. 누락된 거래들이 한 50여 건 되는 관계로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진 거 30% 정도. 부산 요거 평균적인 모습 요 정도 하락한 모습. 6억 이상 100건 이상 거래지만 6억 이상 거래 9건. 그 와중에 대형 평형들 제끼고 보면 또 그 수는 더 많이 줄어들고요. 자, 대충 써놓을게요. 30%, 17%, 32%. 레미안 장전, 32%. 9억 2천까지 갔던 것이 6억 2천. 이 퍼센트만 이야기하니까 감이 좀 떨어지시는 분도 있는데요. 절대치 금액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3억 떨어지면 3억. 그럼 또 누군가는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야 이거 그래도 4억까지 떨어졌다가 6억 2천 4억까지 떨어졌다가 3억 떨어지는 수준으로 1억 올랐어. 왜 이거는 안 보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9억짜리가 지금 현재 6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게 뭐 5억까지 떨어졌다가 5억에서 6자로 이것만 보시나요? 물론 요때 집을 샀는 사람은 요때 집을 투자로 더 사거나 했던 사람들은 요 부분만 부각해서 자기 이득 부분만 챙겨볼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가격이 이렇게 흘러내린다면 6자까지 갔던 가격이 5자까지 흘러내린다면 최소한 2년은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1년 지났거든요. 1년 이후에 뭐 제 영상이 계속 와서 이제 폭등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류세 인하 종료되죠. 작년에는 자영업자 뭐 원리금 갚아야 되는 거 다 유예시켜 주기도 했었죠. 답이 없습니다. PF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터뜨리기 시작하면은 여기저기 피해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파트 이 건설업체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청에 재하청에 그 연관된 산업군까지 포함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영업자 비중과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인구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현실로 닥쳐오고 눈에 보일 때는 이미 늦더라. 옆에 회색 코뿔소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왜 안 보이시나요? 왜 안 보이시? 그걸 왜 안 보시려고 하시나요? 네,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 눈에 띄고요. LG 메트로시티 이게 신규 거래가 맞을까요? 이게 하여튼 집계되는 게 약간 오류들이 약간 있습니다. 뭔가 하락했을 때 이렇게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눈에 띄죠.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만 근래 들어서 슬금슬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자, 신축 재개해 놓고 보면은
확실히 더 많다라는 부분. 이게 한 건, 뭐 두 페이지에 30% 이상 하락하는 게 한 건 보이다가 지금은 훨씬 더 그 추리하는 빈도가 높아졌죠. 여기는 또 가격 변동 크게 많이 없는 평당 1,000만 원 정도 수준 되는 곳들 또 그렇게 많이 가격 변동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점점 한 페이지에 3개씩 등장하는 것, 이런 현상들이 더 잦아지고 있다. 네, 끝난 거래 대금. LH 때문에 너무 많이 빠져 있고요. 조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겁니다. 거래량은 조금 더 많이 300건 정도, 지난달 대비 한 20%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근데 요거 고가의 아파트는 한 10% 정도 거래량이 반등했네요. 이 고가의 아파트 선물 갔죠. 비중 확연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오면 이게 올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6억 이상은 특히 안 되죠. 신생아 대출로 받아서 집 사는 사람 비율 별로 없더라는 거 확인됐죠. 그럼 6억 이상 누가 살 수 있느냐? 6억에서 9억짜리 적격 대출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대출 생돈 내든지 돈 많이 모아놨든지 뭐 코인으로 대박이 터졌든지 뭐 사기를 쳤든지 일반적인 가게에서는 힘들죠. 네, 분양권 거래량 오늘 그 실거래 사이트가 계속 오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거 거래 건수 보십시오. 이거 어제자 그제자 계속 자료는 제가 계속 다운로드 받으려고 합니다. 전세는 아예 다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류가 생겨서 그래서 전세 월세 이런 집계는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